안녕하세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 노멀 피플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부 침실 천정도를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냐면 재료명 또는 가구명, 레벨 단차 기호 표시와 법례표 작성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더 질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재료명 표시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재료명 표시는 실내와 거실 쪽과 현관 쪽까지 쭉 이어져서 같은 마감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욕실 같은 경우는 지정 마감이 다른 마감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보통 실 안쪽에는 지정할 수 있는 마감이 집 천장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다 도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욕실을 들어가게 되면 플라스틱 재질로 아마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집은 뭐 도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친 짓입니다. 자, 아무튼 천정 부분을 보면은 SMC라고 해서 플라스틱 재질로 천정이 마감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SMC 마감이라고 하는데요. 재료명을 표기하실 때 지지선과 C.F 바로 실링 피니쉬라는 뜻이고요. 지정 천정 벽지 마감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밑에다가는 천정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쟤를 한번 이제 작성을 해본다면 리더선을 이용해서 적당한 길이로 리더선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리더선을 이용해서 끝까지 문자 작업까지 가능을 한데 그냥 여기서 ESC를 해버리시고 주변에 뭐 치수 문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복사를 해오셔가지고 얘를 분해시킨 다음에 얘를 활용해서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얘를 이동하고 할 때 이 지선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문자 이동을 하거나 보안 수정을 할 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지지선을 작성을 들어가시면서 끝까지 기입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 치수 문자의 크기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2.5 크기로 했기 때문에 이 크기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물론 2.5 곱하기 50이어야 되겠죠. 대문자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정, 천정, 벽지, 마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복사하셔서 자, 층고, 실링 하잇 이라고 적어주시고요. 2400 가로를 넣어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정 재료명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실 쪽은 다른 재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이제 도면에서 적당한 위치로 적어주신 후에 자, 요 가운데 재료명 부분만 바꿔줍니다. SMC.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SMC 천정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재질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검색들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욕실 같은 경우는 층고가 낮죠. 층고가 분명히 낮습니다. 2200으로 저는 잡아줄게요. 다음에 가구 명칭들을 이제 적어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은데요. 가구 명칭을 적으실 때 우선 여기 이제 적힌 걸로 볼게요. 문자의 크기는 2 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50이니까 100, 문자의 크기를 100으로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작성을 해줬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공간이 좀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재료를 직접 안에다가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지선을 꺼낼 필요 없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꺼낼 필요 없이 이 안에다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부 수납장 이런 애들을 한번 이 안에다 넣어볼게요. 너무 이제 칸이 좁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밖으로 지지선을 좀 노출시키셔서 좀 복잡하지 않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애들도 이제 굳이 지지선을 이렇게 노출을 시켰는데 여기를 이제 복잡하지 않다면 굳이 지지선을 노출시켜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안쪽에다가 넣어주세요. 만약에 이제 글자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복잡한 부분이라면 지휘선을 이렇게 노출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면 이 안에다가 이제 직접 이렇게 표기를 하고 끝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휘선이 막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게 더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제 천정형 에어컨 같은 경우가 좀 복잡하죠? 그렇죠? 이거 안에다 넣기에는 천정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밖으로 인출선을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이 천정형 에어컨은 여기서 이제 적어줄 필요가 없는 게 법내표에 분명히 작성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여기서 인출선을 꺼내서 이 기구명을 표시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재료명과 가구 명칭들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부분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커튼 박스, 천정 몰딩 이런 멘트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튼 박스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안쪽에다 넣었을 때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안에 폭이 좁아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있어요. 문자 작성을 하실 때 얘를 절대 이렇게 회전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전부 이제 가로 형태에서 작성을 들어가셔야 돼요. 뭐 세로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요, 얘가 만약에 이제 지휘선을 통해서 작성을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지휘선을 이렇게 한번 꺾어서 이렇게 지시선을 작도해서 이렇게 문자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선을 찍 내려 그신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기호 표시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단차 이제 표시인데요. 이제 천정면에서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레벨 단차 기호를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근데 이 레벨 단차 기호를 표시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입체적으로 좀 거를 좀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커튼 박스 부분은 이렇게 기존 천정면에서 안쪽으로 움푹 파여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물 천장인 경우들도 있어요. 현재 부부침실에는 우물 천장이 없는데, 자, 우물 천장이 있을 때 밋밋하게 일자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단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안에서 한번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안쪽에다가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바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우물천정을 조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차를 내려서 이렇게 단위지게끔 해서 이렇게 천정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레벨 기호를 표시를 이런 곳에다가 이제 해주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레벨 기호 그리는 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커튼 박스 부분, 이제 구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선을 이렇게 그 폭만큼을 그려주시고, 세로로 이렇게 내려 그리실 때는 단차 레벨이 생기는 치수가 있죠. 그 치수만큼을 수직선을 내려 그려주세요. 자, 여기서는 150 단차니까 150으로 제가 내려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려지는 가로선은 적당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에디트로 이제 선의 굵기를 10으로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치선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영역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보조 영역선을 만들어 주시고, 해치 들어가셔서 피크 포인트로 찍어서 작업하시는 것보다 셀렉트라는 선택법을 좀 이용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저 디파인 들어오셔서 기울기 45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지금 50분의 1 스케일이니까 반 정도로 줄여서 해치선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치를 넣기 위해 작성된 보조선을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차 레벨 기호의 문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를 또 어떻게 적는지 같이 해볼게요. 자, 문자 크기는 1.5 크기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1.5 크기면은 1.5 곱하기 50을 했을 때 75가 되겠죠.
75 크기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공짜 표시 어떻게 하죠? 퍼센트 %P 그리고 숫자 0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퍼센트 P, 영문 P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공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존 천정면을 0이라고 봤을 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이제 마이너스 150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플러스로 표시를 해야 될지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야 될지 잘 구분이 안 가신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기존 천정면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고요. 이것도 마이너스겠죠. 이것도 다 마이너스고, 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기존 천정면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기호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구성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 P-에디트 굵기 설정이 들어갔다는 건 이 선은 어차피 굵게 출력이 되고요. 나머지 선들은 가는 선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색상 지정하실 때 출력 굵기가 0.05로 지정된 것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내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법내표 같은 경우는 조명 기호라든지 설비 기호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법내표를 만드는 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법내표를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설명을 할게요. 이 테이블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보다도 작도를 그냥 진행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테이블을 이용하지 않고 작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히려 이 설정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작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테이블 또한 제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문자 크기를 이제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시면 좋은데, 문자 크기를 2.5 또는 2 크기 둘 중에 하나를 정해주세요. 여기서는 2.5 크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자, 2.5 크기가 되는 문자를 하나 이제 복사해 오시고요. 렉탕글을 하나 그릴게요. 렉탕글을 하나 그리는데, 그런데 이 렉탕글의 크기를 적당하게 이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입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적당함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정을 해드릴게요. 세로폭은 문자 크기의 2배 정도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자의 높이가 2.5니까 지금 125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가로 길이는 대략 우선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높이는 지금 125니까 250, 2배면 250이 되겠죠. 자, 문자 크기를 이렇게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폭으로 지정을 하셔서, 자, 어차피 스트레치로 조정을 다 나중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자를 하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들어가는 문자들 있죠. 자, 여기서 간격을 살짝 잡아주세요. 20mm 정도 간격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렉탱글을 복사하셔서 쭉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기호 라고 이제 적어주고, 자, 이제 세로선을 좀 만들어 줄게요. 자, 기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명칭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길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 들어가는 거, 자, 문자를 이제 복사하셔서 우선 넣어주세요. 대충 넣어주세요. 나중에 어차피 또 한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문자의 크기는 이 크기로 하셔도 되고 2.5 크기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타이틀이기 때문에 2.5 크기로 저는 해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밑으로 들어가는 문자는 이 크기로 저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에다가 50을 곱한 100 크기로 다시
수정을 했고요. 자, 여기다 이제 기호를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자, 먼저 할로겐 매입등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천정에서 사용된 조명 기호는 전부 다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칸이 좁다 싶으시면 이 250이라는 크기보다 더 크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유도리 있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수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펜던트. 자, 펜던트 같은 경우 좀 크죠. 이거 같은 경우는 2칸 정도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크기를 가급적이면 그대로 그냥 써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방등도 넣어볼게요. 방등은 한 3칸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호는 사실 좀 줄이셔도 됩니다. 이 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줄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가장 큰 거를 한 2칸 정도를 활용을 하셔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정도로 이렇게 다 배치를 하나씩 잡아 놓으시고 그 조명에 대한 기구명들을 쭉 적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비 부분 쭉 적어 주시고요. 여기서 법례표 작성하실 때 이 기호를 설비 기호 들어갔다가 조명 기호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조명 기호부터 쭉 정렬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고 그 밑으로 설비 기호에 대해서 적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부분을 볼게요. 수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냐면 자, 우리가 개수를 표기할 때 이 A라는 단위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명 이제 법례 기호까지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는데요. 그다음에 타이틀 이제 법례 타이틀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이 법례 타이틀은 문자의 크기를 3 크기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3, 5, 15, 150 크기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법례 문자의 위치는 이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무브로 움직여서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기호 이제 법례 표의 크기가 너무 크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례 표의 크기는 문자들을 다 우선 적어 넣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가장 긴 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긴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스트레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자를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살짝. 자,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 위치를 우측 하단 쪽에다가 배치를 적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딱 맞추실 필요 없고 눈대중으로 가능하시다면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간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정들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이제 조명에 대한 치수들인데 조명에 대한 이제 치수는 우리가 왜 넣냐면 도면에서 표시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공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공이 들어가면 전기업자가 와요. 전기 배선 작업을 합니다. 전기 배선 작업을 하면서 조명이 들어가는 위치들에다가 전기선을 다 내려놔요. 그러면 목공들이 천정을 칠 때 거기다 구멍을 들어가서 전기줄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전기줄에 연결해서 조명을 설치해주는 시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전기줄이 내려오면 그 위치가 어딘지 이 치수들을 어느 정도 대략 표기를 해놔야 목수들이 그 위치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기줄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치수들이
적혀 있지 않다면 목공들이 알아서 잡는다라든지 이렇게 시공을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공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위치에다가 작업을 해놔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기줄이 내려오는 전기 배선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치수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치수의 크기는 이 크기를 그대로 쓰면 너무 커요. 물론 이 크기를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저 크기를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 살짝 좀 작은 크기로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어느 정도의 크기를 해주시는 게 좋냐면, 얘가 스케일이 50으로 우리가 맞췄단 말이에요. 스케일을 딤스타일 들어가서 전체적인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이 피트에서 이 전체 크기를 50으로 맞췄어요. 저 안쪽 내부 치수로 들어가는 애는 새로 치수 유형을 만드셔서 전체 크기를 40으로만 맞춰주세요. 즉 어떻게 만드냐면 U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 위드가 dim050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다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이 시험 보실 때는 뭐 이름이 그렇게 뭐 점수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컨티뉴를 하시면 바로 이제 편집창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40% 바꿔놓고 새로운 유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유형을 이용해서 내부 조명 치수를 작업해 주시면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 정도를 이제 쭉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설명에서 부족한 설명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